내는 바람에 목이 상해가지고 저 방송 관계자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 이제 복귀 못하겠다 목이 상해서. 옛날엔 참 맑았는데 허스키해져서 아이 안 되겠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대선 끝나고 3월달인가 4월달에 이제 기억도 잘 가물가물하는데 민주통합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고 그래서 참 죄송하고요. 또 그동안 뭔 고민을 했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려야지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명령 운동은 201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12월에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그 국면에서 좀 시대적인 소명을 부족하나마,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볼펜이 어릴 때 거리에 나와서 정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대선에서 그만큼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광범위한 세력이 다 모인 정당이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당시 우리 늘 주장했듯이 그 민주진보 가치 지향하는 시민들은 크게 보면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민주당 전통 지지 세력이 있고, 그다음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나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게 20, 30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처리된 분들은 거대 담론에 물들지 않거든요. 촌스럽게 느끼거든요. 민주화 됐는데 왜 이래? 나의 취미, 나의 관심사 이렇게 굉장히 관심사가 펼쳐지는 그런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의 유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두 다를 합치려면 기존의 정당 구조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입당하지 않더라도 민주정당 안에 의사결정 구조에 당원과 차등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이 2고 대의원이 3이면 입당하지 않은 시민은 1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왜 쟤는 3이야 2야 나는 1이고 나도 2 할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입당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야 민주진영의 정당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셨죠. 정치가 더럽다고 욕만 하지 마라. 들어와서 민주당을 접수해라. 시민들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절창이 있습니다. 나쁜 신문 보지 마라. 좋은 정당에 투표해라. 인터넷 댓글 달아라. 하다못해 담배라도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참여의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민들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뭐해? 그놈이 그놈인데? 이런 분이 계시고 아니야 내가 투표는 해야 되겠어. 대의민주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제일 낮은 단위의 참여죠. 그 다음 참여는 눈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에서. 시민 정치 사이트나 이런 데 와서 눈팅하는 분이 계시고 조금 더 가면 페북에 좋아요 누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면 내가 헌금은 할게. 근데 내가 시위에 나가거나 이런 건 못하겠어. 바쁘니까. 얼굴 팔리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촛불 시위에 나오고. 조금 더 나가면 정당에 몸빵하고. 조금 더 나가면 정당에 지적 자원봉사를 하고. 마지막 단계가 입당입니다. 그런데 참여의 사다리가 있는 건데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입당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야말로 개인들의 그 자유가 소중한 시대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정당, 특히
특히 우리 경우에는 정당 혐오까지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통합당이 시민 참여를 확대해가지고 온과 오프가 순환하는 구조로 정당을 만들자. 이거는 정확한 진단이었고,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을 때 탄핵 이래 최초로 한나라당보다 정당 지지도가 8% 높았습니다. 그런데 4월 총선 공천 가면서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민주통합당의 이 시민 참여형 온오프 순환 구조의 정당이 왜 안착되지 못하고 실패했나? 이 부분을 그동안 반성해온 겁니다, 저는. 우선 남 탓하지 말고 자책부터 합시다. 제가 잘못한 거는 뭐냐면 온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좋아요 정도 누르는, 눈팅 정도 하는 시민까지 같이 가는 이 정당 구조를 주장을 했는데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회원들이 많이 대거 참여하시고 그랬을 때 그 회비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설계를 못한 거예요, 제가. 국민의 명령이. 그러니까 설계를 못해 출범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시민의 조직화를 하지 못한 채 통합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총선 끝나자마자 지도부 교체, 6월 9일 지도부 교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대선 후보 경선. 그러니까 정치 일정에 쫓겨가지고 진전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대선 끝나자마자 대선 평가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조직화를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원천적인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48%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건 논외로 치자니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압도했으면 저들이 무슨 지랄을 해도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걸 못했는가? 그 48%에서 부족한 3%를 채울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문재인한테 삿대질을 한 거예요. 네가 무능해서 졌다. 대선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죠. 민주통합당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국민 참여를 받아서 모바일 투표 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당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문재인이 무능했다.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물론 문재인이 완벽한 후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김대중 선생은 71년 대선 후보 돼서 97년, 26년 동안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후보는 90년 3당 합당 되는 순간 나 대통령 할래. 이렇게 해서 12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양산에서 난 갖고 있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거지로 끌어낸 거잖아요. 그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가 어떻게 완벽했겠냐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었으면 자 이제 모자란 3%를 찾자. 뭐가 모자랐냐. 정당 조직력에서 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 정당을 바꿔야 되는데 정당을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제대로 진화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었는데 180도 까꾸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타는 국민의 명령 자체의 잘못은 그렇다면 하나 또 근본적인 문제가 이건 이제 민주진영 전체의 문제인데 대선에서 따지고 보면 왜 압도하지 못했나? 지난 선거는 박정희 귀신과 김대중 노무현 귀신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귀신한테 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이 국민들께 박정희 대통령보다 못하게 비쳤느냐 이거죠. 모든 경제 수치는 압도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이 YS나 MB에 비해서 그 전후에.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우리 민주진영 자체가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못 갖고 있을까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가 저는 열린우리당과 자유민주당의 정서적인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린우리당 창당 후에 이를테면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죠. 탄핵을 할 때 민주당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으로 두 번 부활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탄핵 때 부활을 했고 또 한 번 서거 후에 부활했거든요. 근데 탄핵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했으나 그래서 공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으나 마음속에 흔쾌하지 않은 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퇴행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오래 걸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씻김굿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의 과제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 명령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촛불 추석 전에 한 500명 나왔는데 지금 200명 나온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완전 헌정이 유린됐는데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왜 분노하는 게 마땅한 분노는 고사하고 아예 관심 표명조차 안 하고 있느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민주진영이 국민들께 집권 대체 세력으로서 신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문제 있어. 근데 어쩔 건데? 너희들 민주당이 하면 잘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역사적인 퇴행을 해서 저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그 틈새를 보고 독재 세력화를 하겠대요. 그 지방선거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거 어떻게 치르죠?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박원순 시장이 참 잘하시죠. 잘하십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왜 이렇게 잘하실까? 물론 뛰어난 행정가이기 때문에 잘하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발상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회를 70% 장악하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왜 도박을 걸었냐? 소수당이라서 일을 못하겠거든. 도박 걸면서 이 기회에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볼까? 계산했다가 잘못 짚은 거죠. 만약에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잘못해서 서울시의 과반을 놓친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잠룡인 박원순 시장에 만약 그가 당선되고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고 시의회가 50%가 안 되면 한나라당이 얼마나 딴지를 걸겠어요. 그럼 지금같이 잘할까? 그러니까 정말 참 난감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쭉 가면 내년 2월이면 다 절벽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대로 16년 국회 총선을 치른다고요? 어떻게 치러요? 떨어질 거 뻔히 보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왜 촛불을 들겠냐고요. 희망이 없는데 미래 비전이 보이질 않는데. 근데 제가 2011년 여름에 8월 달에 박지원 의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국민의 명령 대표로서. 국민의 명령 운동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건 인류사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한참 듣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치란 절벽 끝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통합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이번 여름이 무지하게 덥다는데 문 대표 좀 고생 좀 더 하십시오. 과실은 우리가 따먹겠지만. 요게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어요. 정확한 말이죠. 과실 따먹었죠.
80몇 석에서 127석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전에 재편되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면 16년 총선 6개월 전쯤에 또 재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린 뭘 할 거냐. 이게 시민의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를 못한 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 이 인터넷 기반은 물론이고 SNS까지 탑재를 해서 접목하는 플랫폼을 형성해서 이걸 그 베이스로 해서 시민들의 조직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온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4억 정도 같은데요. 그럼 좋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4억을 출연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온 플랫폼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될 테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홈의 플랫폼을 가지고 시민 정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자. 이게 지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조직화가 되고 힘이 강해져야 재편을 요구할 수가 있고 정당권에게. 두 번째, 만약에 재편이 되지 않는, 빠르게 우리가 재편을 요구할 만한 힘이 모여지지 않으면 재편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2016년 6개월 전쯤에는 어차피 또 재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준비된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합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난 민주통합당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크게 보면 4가지 기능을 갖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직 사이트고요. 하나는 정책 생산 사이트고요. 하나는 캠페인 사이트. 하나는 언론과 콘텐츠 제공 사이트. 이렇게 4가지 사이트가 한 곳에 모여서 그 4곳 어디에나 들어가면 이 4사이트에 동시에 배번이 되는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가입하면서 대전에 삽니다. 연기자가 직업입니다. 나는 관심이 탈핵에 있습니다. 취미는 등산입니다. 이게 4가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역, 직능, 의제, 취미잖아요. 쓰고 가입하기 탁 누르면 그 밑에 앱이 4개가 뜨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네트워크 4개에 동시에 앱이 뜨고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서 활동을 해나가는 구조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양한 네트워크가 이 안에서 생성이 되겠죠. 예컨대 쌍차에서 20명 이상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사회적 의제로 뜨잖아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의제가 있고 등등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문제제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국회에 민주진보진영의 의원들이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8명이면 그 8명이 이 네트워크, 보건복지 산하 관계되는 네트워크를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서 여기서 정책 생산을 하고 입법화까지 가고 캠페인 할 때 같이 가고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이 시민 정치 네트워크는 초정파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명령도 초정파였지요. 그러나 민주통합당 만들어졌을 때 정책 협약을 맺고 우린 전폭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혁신 운동에서 거듭 실패해 온 것이 뭐냐면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참여를 해달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등등해서 많이 참여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민주통합당도 그렇거든요. 저도 국민 경선할 때
여러 번 경선, 세 번이나 했잖아요. 거듭 시민들께 호소했습니다.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콜센터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러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추가 등록 없이 계속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안내를 했어요.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35만 명이에요. 그런데 대선 후에 그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 참여형 온오프 순환 구조라는 것은 민주통합당 창당 선언문에 있고, 두 번째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선언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파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 공약 왜 안 지켜? 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35만 명한테 사기를 쳐놓고 대선 공약을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파기해놓고 어떻게 비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민 정치가 시민 정치 세력화된 네트워크가 정당에 조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금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개발한 플랫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줄 수 있고 이 시민들께 민주당의 시민참여 경선 등등에 많이 참여하십시오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다. 독립적으로 가야 돼. 이게 미국의 무본 방식입니다. 이래야 민주당이 다시 퇴행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협력적 긴장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은 뭐냐? 우리 선수들 아니야. 10여 년 시민정치운동에서 다 귀신들인데 제 고민은 뭐냐면 국민의 명령 하면서도 사실은 고민했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핵심이 뭐냐? 선거 국면에는 국민이 100만이고 150만이고 모여요. 근데 선거 없는데 평시에 왜 이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뭘까?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냐면 아까 4가지 사이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책 생산, 그 다음에 캠페인,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 이 3가지인데 예컨대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우라에서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해서 30만 명이 며칠 만에 하셨어요. 그래 정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표창원 박사한테. 정말 중요한 국면에 용기 있게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30만 명이 서명했는데 DB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건 다음이 가져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사이트에서 캠페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창원 박사 보고 캠페인을 여기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30만 명이 들어오면 그 즉시 대전, 그러니까 아까 4가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전 지역에 3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대전 지역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DB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촛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컨텐츠 제공이라는 건 이제 양정철 씨가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노사모부터 뭐 개혁당, 뭐 시민광장, 국민의 명령, 미권스 이렇게 있는데 다 보면 맥시멈 한 10만 명 아닙니까? 적극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시민 정치라는 단어만 들어가는 순간 10만 명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미권수는 왜 그렇게 많을까? 낙공수의 팬덤 현상 때문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대대적인 확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진보 가치지향을 하는
사람들, 뭐 지식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도 문화예술인도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한 1분에서 3분 또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서 서비스를 하자. 이거를 지금 그 친구가 고민을 해요. 카카오 페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그게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영화 얘기를 하는 거죠. 3분짜리. 그냥 재밌게. 근데 거기에 약간의 내용을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 들어와서 받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친구한테 보내기 기능을 넣어가지고 쫙 펼치는 계속. 그러면서 일단 전투 국면으로 들어갈 때쯤 돼서 자, 같이 갑시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컨대 진중권 교수도 철학자잖아요. 미학자. 그럼 그 양반은 개념에 대한 컨텐츠를 내는. 우리가 신자유주의 맨날 신문에서 보는데 신자유주의 복잡하죠. 신자유주의는요. 요러한 거예요. 딱 1분 안에 설명해 주는 그런 식의 컨텐츠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재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느슨한 연대로 이렇게 해보자. 또 하나는 예컨대 그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저걸 했어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테이블이 한 30개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다양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토론된 내용이 중앙에 화면에 쭉 뜨고 그래서 전체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이걸 쭉 보여줘요. 만족도가 90% 이상 돼요. 그런데 그걸 한번 하면 인터넷에 접속이 20만에서 30만 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안에 동의하는 유력한 분들이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뭐 박원순 시장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부터 죽을 때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잠시 보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같이 합시다.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안단을 광범위하게 꾸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같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달랑 뛰어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맨 땅에다 헤딩하면서 이렇게 하는 단계를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2010년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 명령이 해온 덕분에 굉장히 환경이 좋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의 정치 세력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인식이 퍼졌어요. 그리고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동의를 해요. 이성적으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산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시민 참여를 확대해 놓고 보니까 친노가 이긴다. 이게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오는. 그러니까 이성과 정서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는 갑니다. 시민 참여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랐죠. 오바마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 주장하던 거를 거의 동시에 실천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환장하겠어. 그게 책이 오바마 아니고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뭐 고한석 씨인가 이런 분이 쓴 건데 거기 보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한번 그 책은 꼭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97년에 보면 97년에 구글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해요. 빨라져요, 속도가. 그러면서 무브온이라는 조직체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전국에 깔았어요. 그러고 노사모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2007년에 스마트폰이 생겨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오바마는 완벽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온 같이 오바마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SNS를 붙여가지고 완벽한 선거를
치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 민주통합당에 갔는데 퇴행할 때 민주당에서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당원 중심 정당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통합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딱 이걸 대꾸로 연결시키니까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당원 중심 정당의 효시는 어디냐? 유럽이에요. 특히 영국의 노동당이에요. 영국의 노동당이 계급정당으로서 활동가들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활동을 했어요. 전성기에 당원이 3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SNS 혁명 시대가 와가지고 탈물질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영국 노동당의 당원이 30만 명입니다. 줄었어요. 정권 놓치고 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당수가 44살짜리가 뽑혔는데 이 사람이 작년 여름부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인터넷에다가. 그게 조직, 정책, 그러니까 당원 조직, 시민 조직, 정책 생산 조직, 언론 조직 이렇게 4개 사이트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작동을 시켜보고 나서 금년도 7월 달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노동당은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하겠다. 런던 시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선출하겠다. 딱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 노동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최장직 교수 등등이 맨날 얘기하는 교과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바뀌겠지. 교과서는 유럽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추출한 내용이에요, 이론을.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현실에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쓰여진 유럽의 정치 현실은 바뀌었어요. 이제 정치 교과서는 한 5년 후면 바뀌겠죠. 우리는 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당 중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논리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들을 드리면 또 남죠. 정말 지친다. 저도 지칩니다. 솔직히. 이게 뭔 놈의 운명이 입다으냐. 그런데 지금 촛불 두는 시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촛불 이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2008년 촛불은 야 어떻게 국민 건강권을 갖다가 그냥 널름 갖다 바치냐. 대미 굴종 외교에 대한 규탄이었어요. 이게 성격이 달라. 아니 72년부터 87년까지 우리가 직선제 쟁취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5번째인가요? 6번째 이번이 대통령 선거가 6번째 만에 직선제가 무의미해졌잖아요. 선거 앞으로 왜 해? 이렇게 할 거면. 그런데 이게 쉽사리 촛불이 꺼지지는 않겠으나 민주진보 진영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국민들께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쪽 한나라당 하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포탈에 정부 3.0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이라는 걸 봉화해서 했습니다. 뭐 정책 토론하고 등등 실패했어요. 근데 정부 3.0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대통령 선거 때 약간 맛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복지를 생애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라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죠.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정부 3.0 계획엔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 개개인당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거 기록해 놓으세요. dbguide.net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db는 데이터베이스 약칭이고요. 가이드는 GUID, 안내한다, 끌어간다. guide.net이에요.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금년 초부터.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쳐. 선진하게 된 쪽에? 아니,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다니까. 2조 예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는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DB를 다 갖고 있어요. 의료보험, 뭐 교통법규 위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병이 무슨 병이 걸렸으면. 근데 그 정부 3.0 계획에 보면 다음과 네이버와 협조하여 DB를 확보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영화 보는지, 무슨 책을 보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빅데이터 선거 전략은 어땠냐면 1억 명 이상의 DB를 모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한 사람당 200개에서 500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면 이게 민주당 지지자냐 공화당 지지자냐 다 나와요. 그런 거 제껴 중간에 스윙보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사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준석이가 페북에 빅데이터 선거를 준비하는 회사, 그러니까 전문가들, 나랑 같이 일할 전문가들을 모읍니다라고 페북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는 100%는 모르겠으나 이준석 씨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정보통신법상 명백한 위반이에요. 그런데 선거에 국정원을 쓰는 애들이 얘네들.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아무리 늦어도 16년 총선에는 얘네들 그 선거를 합니다. 전 국민 4,800만 명, 유권자 3천만 명의 DB를 싹 가지고 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김무성이가 3만 불 될 때까지 자기네 집권한다 그랬잖아. 근데 소득이 자꾸 올라가자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민 참여 그나마 시도했던 이걸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묻지 말자는 거예요. 묻지 마. 물어서 뭐 할 거예요? 될까? 사람들이 모일까? 아니, 그 고민하고 있으면 뭐해? 세월은 가는데. 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해서 안철수와 민주당과 그 유력 정치인들 등등에게 재편하시자. 재편하자, 우리. 그 고리는 시민 참여형 정당이다. 그건 대국민 공약했잖아요, 이미. 이거 실천하면 된다. 이 고리로 해봅시다. 안 들어? 그럼 지방선거 결과 뻔하죠. 그럼 16년 총선을 6개월 남겨놓고 국회의원들이 다급해지니까 재편을 할 때 그들은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민주통합당 같이. 우리가 조직화를 하고 있으면 그때 즉각 손잡고 총선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적어도 금년 내에 이것을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년 초에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우선 필요하잖아요, 후보들이.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당은 퇴행했지만 당은 시민 참여를 배제했고 시민을 배신했지만 후보들이야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후보들과 함께 가야죠. 그리고 이게 돼야 16년 6개월 남겨놓고 다시 재편될 때 의미가 있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 토론을 붙이고 있는데 국민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야 합쳐 그러면서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견이 빨리 모이는데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속도는 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금년 내에는 협동조합을 형성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띄우고 빨리 개발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개발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제 그런
그 플랫폼을 띄우고 힘을 합쳐가자. 네, 그런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너 왜 탈당했냐? 당내에서 제가 시민 참여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장식용 꽃으로 있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나와서 시민으로서 시민 네트워크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나와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퇴행을 했는데 이걸 다시 진화시킬 사람들은 시민 참여 확대파를 만들어서 정파를 만들어서 당내에서 노력할 일이고 저는 시민 정치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으로 돌아와서 시민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게 도리다 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와 발제와 보고를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결론은 전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앞에 시민한테 오시는데요. 그건 있어봐야.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 안겠습니다. 이게 비지 땀이 나네.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응? 아, 음식이 왜 안 와? 음식 드세요. 음식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진행하죠.